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이며 가장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임진왜란 당시 선봉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23전 23승 전승 신화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과 지휘 능력, 그리고 사명감과 헌신 정신으로 한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다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체스터 니치미 제독은 진주만 미 해군 기지에서 이순신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영국인의 자존심은 넬슨 제독과 비교할 만한 인물을 거부하지만 한 명을 꼽자면 일생 동안 패배를 몰랐으며 적 앞에서 최후를 맞은 아시아의 위대한 제독일 것이다. 이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든 비판을 거부할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이다. 참패한 적이 조의를 표할 정도의 이순신 장군의 명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게 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동 속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수로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의 영웅,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불패의 장수, 그리고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위대한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의 성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에 기인합니다. 그전까지 아시아는 고립되어 있었죠. 특히 조선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의 주체라기보다는 객체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 강연장에서 늘 하던 말입니다. 저는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고수하는 완고한 교수였어요. 제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륙 침략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제가 그 학생의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친구, 민족적 자부심은 이해합니다만 역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소국의 지역적 해전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다. 그건 과장된 민족주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제 딸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죠. 아버지, 또 그러시네요. 왜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폄하하세요? 이순신은 단순한 지역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전략가였어요.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에밀리, 학문적 논쟁을 가족 문제로 만들지 말거라. 내가 서울대에서 공부한다고 감정적으로 편향되어선 안 돼.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아버지의 편향된 시각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역사는 결국 진실을 말하니까요. 에밀리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딸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것이 못마땅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너무 완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30년간의 학문적 권위를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역사가 제게 큰 교훈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 서재에서 대표작 제국의 운명 동아시아편의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 30년 연구의 집대성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리슨 교수님, 출판사 편집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귀하의 원고에 대한 학술 검증 과정에서 여러 역사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일본의 대륙 진출에 관한 부분에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제 연구를 의심하는 거죠? 익명의 연구자가 제출한 보고서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동아시아 지정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의 연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오른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약을 꺼내려다 떨어뜨렸어요. 지금은 안 돼. 이 병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책상 위에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죠. 학문적 권위가 도전받고 건강마저 위태로운 상황.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옥스퍼드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저서에 대한 학술 검증 보고서가 심각한 역사적 왜곡을 지적하고 있소. 학술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시오. BBC에서는 제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왕립학회에서는 저의 회원 자격 검토가 시작되었죠. 순식간에 제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려왔어요. 약을 먹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처럼 쏟아지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면? 그 생각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절망 속에서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에밀리, 아빠야.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한국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줬으면 해. 에밀리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 이순신 장군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감정적인 민족주의라고 치부하시면서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내 경력이, 내 명성이. 문제는 경력이나 명성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항상 본인의 서구중심적 시각만이 옳다고 고집했어요. 이제 와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학문적 라이벌인 켄지 타카하시 교수였어요. 모리슨 교수, 우리는 오랜 학문적 경쟁자였지만 오늘은 다른 용건으로 왔소. 켄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가 충무회라는 비밀 역사 연구단체와 접촉하고 있소. 이들은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위험한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일본과 영국에 숨겨진 임진왜란 관련 자료들을. 혼란 속에서 서재를 뒤지다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한국 방문 시절의 기억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윤미경이라는 한국 여성이 보낸 편지가 있었죠.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 그리고 에밀리의 생모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낡은 문서가 있었어요. 그것을 펼쳐보니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바다가 없었다면 영국의 바다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학문적 권위는 무너지고 잊고 싶던 과거는 다시 찾아오고 딸은 위험에 처했다니. 게다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순신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폄하해왔던 그 장군의 이름이.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죠. 딸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제 학문적 명예를 구하기 위해 온 여정이었습니다. 켄지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이건 제 가문에서 400년간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기입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순신과 맞붙었던 일본 수군의 지휘관이었죠. 의아했습니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거요?
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가문은 한산도 패전일마다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소. 우리 선조가 이순신이라는 신과 같은 인물에게 패배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의 말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신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건 과장이. 당신은 이순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이 당신의 딸을 찾는 열쇠가 될 거요. 서울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미경.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경은 차갑게 응시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제임스 교수님. 20년이 지났어도 당신은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군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경, 나는 에밀리를 찾고 있어. 우리 딸을. 이제 와서 우리 딸이라고요?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를 버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죄책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은 에밀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도와줘, 미경. 미경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어쩌면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죠. 에밀리뿐만 아니라 당신이 평생 잘못 알고 있던 역사의 진실도 보여드리겠어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딸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실도 찾아야 했습니다. 미경이 저를 데려간 곳은 국립해양박물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반 관람객들이 가는 곳이 아닌 지하의 특별 연구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이순신 특별 연구소입니다. 미경이 설명했죠. 저는 이곳의 관장이에요. 문이 열리자 첨단 기술이 가득한 연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홀로그램 장비, 대형 스크린, 그리고 수많은 역사 자료들. 입이 벌어졌어요. 교수님, 박태준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이순신 전술연구팀 책임자죠. 그는 버튼을 눌렀고 방 중앙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명량해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명량해전의 실제 전투 상황입니다. 박태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울돌목의 급류를 이용해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술로도 불가능한 승리죠.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순신의 천재성입니다. 박태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거북선을 보세요. 또 다른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거북선의 정교한 구조가 3D로 분해되어 보였어요. 거북선의 구조는 당시 기술로는 300년 앞선 혁신이었습니다. 철갑 구조, 방향타의 설계, 대포의 배치. 이것은 18세기 영국 전함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 해군은? 박태준이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사용한 전술은 이순신의 하객진 변형입니다. 영국 해군은 1800년대 초 프로젝트 터틀이라는 비밀 연구를 통해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영국 해군성의 기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정말로 넬슨의 트라팔가 전술이 이순신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였죠. 제임스. 미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에밀리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충무회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이순신의 유산이 세계사에서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경, 어째서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요? 나는 평생 다른 역사를 가르쳐왔소. 미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에밀리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켄지가 준 와키자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이순신과 맞붙었다. 그의 전술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다. 일본 장수의 고백을 읽으며 제 확신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저를 에밀리에게 데려갔습니다. 딸은 일본 도쿄의 한 비밀 문서 보관소에 있었어요. 처음 마주한 순간 에밀리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곧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 안전이 걱정됐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었다. 에밀리는 저를 보관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충무회의 다른 회원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짜 아시아 침략 계획이에요. 에밀리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명나라를 정복한 후 인도까지 침략할 계획이었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만약 히데요시가 성공했다면 EKAIST와 도쿄대의 공동 역사 시뮬레이션을 보세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이 중국을 정복하고 17세기 초에 이미 서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95%예요. 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요. 켄지가 와키자카 일기의 번역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제 선조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과 같은 자와 싸웠다. 그의 배는 용의 머리를 가졌고 그의 전술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 이것은 한산도 해전 직후 쓰여진 글입니다.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적군의 장수마저 이렇게 존경했던 사람이라니. 다음 날 우리는 명량해협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 400년 전 이순신의 12척이 330척과 맞섰던 장면이 상상되었어요. 울돌목의 거센 조류가 바다를 가르는 소리는 마치 역사의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조선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역사관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내가 믿어온 역사가 이렇게 불완전했다니. 에밀리, 미경, 켄지. 모두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학자로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죠. 제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두려움과 설렘 때문이었어요. 에밀리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런던 왕실 도서관의 비밀 문서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 특별 접근 허가를 받았죠. 우리가 찾은 것은 역사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프로젝트 터털 1800년대 초 영국 해군성 비밀 프로젝트. 낡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북선의 상세 설계도와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경이로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의 이순신 제도게드머럴 이의 혁신적 함선 설계와 전술 연구, 최고 기밀. 그리고 여기 넬슨에게 전달할 것. 대 나폴레옹 해전의 활용 가능성 높음. 에밀리의 눈이 빛났어요. 아버지, 이순신의 전술이 트라팔가 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예요. 영국 해군은 이순신의 하깃진 전술을 변형해 사용했어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군. 동양과 서양, 그 경계를 넘어.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에 국제역사학회에서 저는 연단에 섰어요. 수백 명의 세계적 학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평생 서구 중심의 역사관으로 동아시아를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사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 사람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요. 스크린에는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옥포, 당포, 한산도, 명량, 노량에서의 승리들. 그의 전략과 혁신, 리더십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가 없었다면 아시아와 유럽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이순신은 단순한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그의 해전 승리가 없었다면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학계 곳곳에서 반향이 일었고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계 곳곳에서 반향이 일었고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새로운 역사 연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많은 이들이 증거의 무게 앞에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난 후 한 노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영국 해군 박물관의 명예관장이셨어요. 모리슨, 40년간 해군사를 연구했지만 당신이 오늘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역사를 봐왔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분의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영국 해군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집이네. 넬슨 제독의 개인 문서 중에서 조선의 이순신에 대한 언급이 있어. 아마 당신 연구에 도움이 될 걸세. 책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펼쳐보니 넬슨이 직접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순신 제독의 전술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승리한 방법.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400년 전 바다에서 나라와 아시아의 운명을 바꿨던 이순신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귀국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원고를 전면 수정해 이순신 망각된 세계사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어요.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역사책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죠. 옥스퍼드 대학에 이순신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하는 개관식에 섰을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미경과 에밀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위대한 영웅의 이름으로 이 연구소를 엽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략, 그리고 인류에는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연구소 개관 이후 BBC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 잊혀진 영웅들의 진행을 제안받았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당연히 이순신의 삶과 업적에 초점을 맞추었죠. 에밀리와 함께 진행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노량 해협에 서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이 전사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서 있었죠.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파킨슨병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에밀리. 이곳에서 이순신은 그의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명령이 아니었어. 그것은 개인보다 대의를 우선시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표현이었지. 옆에 서 있던 미경이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임스.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남은 생은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바치겠소. 그는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류의 영웅입니다. 노을이 지는 노량 해협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는 400년 전과 같이 고요했고 바람은 역사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파킨슨병은 제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상기시켰죠. 하지만 이순신의 생애를 연구하며 저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BBC 다큐멘터리의 첫 대사를 말했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업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었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태양이 바다로 잠겨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순신의 마지막 모습 같았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빛을 남기는 영웅의 최후처럼 말입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한 전술적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보다 대의가 중요하다는 진정한 리더십의 상징이었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마저 초월한 위대한 리더 이순신 장군. 300년 일본의 침략을 막은 영웅.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아시아와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눈을 감고 이순신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진실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미경과 에밀리와 함께 저는 노량에서의 마지막 일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것이 제 남은 생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입니다. 중국의 역사가인 장회일인 교수는 베이징대 초청 강연에서 청나라의 멸망을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서양과 일본에 패한 청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인이 있다면 누구일까? 라고 물었다. 항우, 제갈공명, 손자 관우가 거명됐지만 나는 조선의 수군장수 이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5,000명도 안 되는 군사와 50척도 안 되는 함대를 이끌고 40만 왜군과 1,200척의 외선과 맞서 싸워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승리해 조선을 구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갖춘 일본을 상대로 어부와 농민들을 1년 만에 훈련시켜 일본군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기에 그는 위대하다. 거북선을 보라. 누가 이 배를 4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한다. 그는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 학생이 있었다고 전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보내는 박수갈채이며 눈물이었다. 역사가 기록하고 전 세계가 기억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사연을 접하며 저 또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